자,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당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논란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결국 처음으로 사과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동안 김 의원은 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 심지어 한동훈의 기획이다.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규정했었는데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네,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네. 두 의원 탈당한 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민주당이 이건 잘한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빠른 겁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훨씬 예. 조치가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 혼자의 결정이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 사태 불거지고 나서 보인 그 김남국 의원 반응을 보면 끝까지 버틸 태세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검찰과 뭐 맞설 이제 그럴 태세였는데 예. 갑자기 자진 그러니까 사과, 네, 사과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급 태도가 이제 바뀐 네. 데는 역시 지도부하고 모종의 얘기가 좀 오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것도 거죠. 공천 보장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지금 넘어가서 네. 어떻게 이제 혐의가 이제 그 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검찰 수사 결과도 별게 없다. 네. 이건 뭐 투자 그 행태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본인 예.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당 지도부도 부담 없이 다시 재공천을 이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갈 거고 이게 역시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공천 부분을 제고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뭐 어찌됐건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벌면서 빨리 여론도 잠재우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올려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충돌 여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자, 김 의원의 사과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아니다, 좀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초기에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 나는 뭐 예. 잘못한 게 없고 위법한 게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보다는 좀 억울해하고 해명하는 쪽에 네. 너무 이제 치우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위법한 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법하다. 법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액의 금액을 코인에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해명하고 났는데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 볼 때는 약간 이제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직자로서 그것도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예. 실망을 끼쳐드리고 또 어쨌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논란의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또 공직자의 윤리적인 측면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계속 그 해명했는데 또 다시 의혹이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물론 저는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짜증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은 사과 하루 만에 이런 글을 다시 SNS에 올렸는데요. 자,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최진봉 교수님, 뭐 진짜 김 의원이 굉장히 억울해서 저런 요청을 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네. 제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명하게 모든 걸 거래를 했고 FIU에 모든 정보가 있고 예. 또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소위 뭐 지갑이 있나 봐요. 그 코인 투자하기 전에 그것도 다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해충돌도 본인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러면 당이 요청한 건 외부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그야말로 이 코인 분야나 이 투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검찰이 수사를 아직 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뭐랄까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뭐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남국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 당이 하지 마시고 저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말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하게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사과, 또 외부 전문가 불러서 진상조사단 꾸리겠다,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에 뭐 조선이 보도했죠. 애초에 코인 개수가 130만 개 정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많았다. 이종 평론가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짜 김남국 의원 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뭐 일단 보도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뭐 사실관계 확인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도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무근거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겠죠. 네. 누군가가 제보를 했거나 뭐 이제 그런 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보도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실로 우리가 지금 네. 딱 규정 짓기는 좀 이제 이른 단계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초기 이제 처음 그 코인 투자했던 그 자금도 도대체 어떻게 조성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또 제기되고 있고 뭐 또 본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전세금 플러스 LG 디스플레이 뭐 판 대금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죠? 설명을 했는데 네. 어찌 됐건 이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정말 이런 그 모든 거래 과정에서 네. 진짜 투명하게 했고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제안한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검찰에 가서는 뭐 이렇게 법적 대응 때문에 뭐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이제 뭐 본인도 변호사지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숨겨야 될 것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당에서 진상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 네. 뭐 이거 이상 좋은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무죄다 또는 이제 불법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걸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른바 그 과정에서 마사지만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조사단이 꾸려져서 활동까지 이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어찌 됐건 뭐 이제 최근에 이게 민주당 쪽에서 약간 유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송영길처럼.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조사를 자처하고 예. 적극적으로 먼저 막 임하고, 갑니까, 검찰에? 네, 먼저 네. 오히려 막 공세적으로 나가고, 예. 뭐 이게 유행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되면 네. 사실은 뭐 이 정부 여당을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가 또 하나 생기는 거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청구했던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압수영장 재청구 시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최 교수님.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네. 이건 문제는 법으로 처벌하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어긋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냐 없었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추적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차명으로 거래했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게 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과연 이걸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조성이 됐지? 돈 팔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LG 디스플레이 팔아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현금 안 했다고 하는데 현금화된 건 또 뭐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만약에 청구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검찰이 청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게 FIU에서 온 그 이상한 거래 흐름 이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시기적으로 보면 검찰이 좀 저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FIU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얘기한 게 작년 2월이에요. 네. 그럼 1년 한 거의 3개월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죠. 아무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얘기 터지니까 슬쩍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언론 플레이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그게 영장의 발부가 되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검찰이 잘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을 영장을 할지 또는 했을 때 그게 발부될지는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검찰도 아마 그 증거가 수집되고 나서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장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 또 만약에 기각이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그걸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좀 공격하고 있다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 한동훈 장관하고 늘 대립각을 세우니까 본인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또 섣불리 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일단 김남국 의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가상자산 팔아라 매각을 권유했고요. 또 김 의원이 요구했던 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매각하라고 뭐 거의 명령 내리다시피 하는 건지 전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그건 원금이 9억이면 거의 9억 뭐 손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손해 뭐 나고 안 나고 예, 이익을 예. 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네,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뭐 조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리 정당이라 하더라도 뭐 당 소속 의원에게 뭐 이거 네.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 재산 등록도 안 되는 예. 그 법부터 뜯어 고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가상화폐 코인 갖고 있는 의원들 다 팔아야 되게요, 그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팔지 않더라도 투명하게 거래만 되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예. 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급한 건 그거다. 네. 그리고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뭐 증거인멸 빨리 하란 얘기처럼도 들린단 말이에요. 야당은 아마 그런 부분 지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다만 이제 어찌됐건 뭐 이런 진상조사단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꾸리는 게 아니고 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하기로 한 것은 전 잘한 결정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이 당의 그 윤리 관련한 뭐 윤리위라든가 윤리심판원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국회 윤리특위도 제대로 활동 안 하고 맨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비난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윤리 심의를 하는 절차 또 이 구성 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강훈식 의원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회의원 가상화폐 투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수조사해야 된다. 김남국 의원 한 명만 공격하는 거로 끝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최 교수님, 공직자를 대상으로 뭐 가상화폐라는 게 워낙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발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성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이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뭐 공직자 재산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재산이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공개하는 그렇죠. 게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아니 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재산 형성 과정에 혹시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으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산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인할 수 없는 뭐 자산이죠. 그럼 그것도 함께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상화폐 전수조사 문제가 어떤 것과 연관되냐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 충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세금을 유예해 주는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발의도 하고 나중에 첫 번째 건 참여를 안 했지만 두 번째 건 참여해서 이제 표를 던진 것 같아요. 본인 반대표 던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그렇게 그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 가상화폐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세금을 좀 유예해 주는 것이 MZ 세대나 젊은 층의 요구사항이어서 네. 여야가 사실은 거기에 큰 이견이 없었어요 당시에. 2030 눈치를 좀 본 거죠. 네, 그랬었죠 그 예.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네. 가상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이제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회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관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저는 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국회 그 사무처 차원에서의 조치도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예. 이제 합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저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검은 거래 용으로 이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의원이 지금 가상화폐 뭐 신고하라 그랬더니 뭐 어디 거를 뭐 이렇게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에 쌀 때 그냥 사실은 뭐 그냥 몇 개 사둔 건데 네.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막 돈이 큰 돈이 된 거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달리 해명할 길이 달리 이거를 뭐 더 추궁할 길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걸 뭐 예를 들어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뇌물로 받은 거라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 지금 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예. 일단은 자발적으로 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정식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건대는 한동안 또 국회가 꽤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도대체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조성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과정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민주당은 겹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빠졌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3%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양당 모두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였고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별 지지율을 보면 40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22% 정도가 지지율이 빠졌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62%였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1%가 빠졌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고 실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 교수님, 저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좀 비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첫째는 동봉투 사건 연관해서 예. 논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김남국 의원 이슈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게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안이 하나만 있을 때하고 사안이 두 개가 터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남국 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장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고 그 부분을 또 사과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네.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처리 안 하고 계속 김남국 의원한테 다 맡겨놓고 있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의혹이 네. 계속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시간은 계속 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봉투 문제도 지금 완전히 결말이 안 나오고 계속 지금 뭐 공방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면 돈봉투 문제야 사실은 자체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김남국 의원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공개하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보면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의 이렇게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의 실망감을 다시 얻어서 지지율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에 조치가 필요해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에 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쇄신안이 나올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